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34도 안팎의 최고 기온을 보였고 한때 경남 창녕에서는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유엔 산하기구,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올해 201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차 지적해온 바처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당장에 내 한 몸 덥고 힘든데 시원하게 에어컨이라도 틀었으면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언론들은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이 나온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도 누진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누진제의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은 더운 바람나는 선풍기조차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키지를 못하시고 실외 온도에 가깝게 치솟는 원룸촌의 청년들은 에어컨 나오는 카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에 실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구급차가 현실이고 오히려 에어컨을 설치하는 노동자들은 높은 난간에 매달리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의 영향과 대처 수단이 계층별로 상이한 것입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고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래도 경제적 능력이 바탕이 되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없는 사람들조차도 전기요금 누진제에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어 왔으며 지금도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쌉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미국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줬다며 한국 철강 제품에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다르게 누진제를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주로 경제발전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 탓이죠. 때문에 일반 가정이 산업과 상업 부분의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전은 작년에 연료비 하락 등의 원인으로 10조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러니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버티면서 무더위를 나는 시민들은 기업들이 싼 값에 전기 쓰면서 돈을 벌고 한전은 배당잔치를 벌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많은 시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느끼는 부당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분노의 방향이 어떤 것을,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특혜를 받아온 산업용 전기요금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틈만 나면 더 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전 비용이 적어 원가가 가정용 요금보다 더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방침이죠. 그러나 정부가 계산하는 원가에는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그리고 저농도 방사능 노출 피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초고압 송전탑에 의한 주민 피해 등 이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서 원가를 재계산해야 이 부당한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를 철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차등적인 고율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이 누진제 때리기는 전기요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실종시킬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축소 및 폐지는 의도하지 않게 에너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과는 다르게 산업자원부는 2009년에 누진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안에 의하면 누진제를 3단계 축소할 경우 100kWh 이하 사용 가정은
요금이 53.3%의 인상이 되지만 500kW 시 이상 사용 가정은 단지 5.6%의 인상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는 저소득층들에게 더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지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진제는 전력 저소비 가정에 대한 고소비 가정의 가격 보조라는 이 연대 정신에 입각해서 개혁되어야 하죠. 따라서 최소 필요 전력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1구간의 요금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kW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가 최소 필요 전력인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력 사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서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이 미세먼지로부터 핵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독재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밀양 할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그 전기를 얼마나 더 써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감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소위 요금 폭탄 문제죠. 대략 3, 4구간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등을 가동하면서 6구간 이상에 진입하여 수십만 원의 요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정의 행동의 분석에 의하면 2014년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6구간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여 21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한 가정은 전체 가정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요금 폭탄 문제로 누진제도 전체를 뒤흔들거나 대폭 축소, 폐지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전기 수요 증가 때문에 가정용 누진세 전체를 흔들면 결과적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는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수정안은 여름철 수요와 비용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내내 적용되는 누진제 전체를 뒤흔드는 꼴로서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여름 폭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진제가 아닌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력 수요를 대폭 관리하고 가정용 누진세를 보완 유지하여 우리의 사회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